네, 이재명 신임 당대표 소감에서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에 필요하다면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신임 당대표. 만약에 영수회담이 성사된다면 치열한 대선전의 라이벌끼리 다시 또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건데 영수회담이 좀 조만간 성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그 원론대로 하자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 하자고 그러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래서 서로 이 지금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안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 여야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협치를 한다라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그건 그것대로 보여주고 법대로 또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지금 그 민주당 이재명 그 대표도 지금 막 당선됐지만 실제로 지금 관심이 국민의힘에 쏠려서 그렇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가 달라요. 국민의힘은 과도제로 가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의 독선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앞으로 이제 얼만큼 당원주의를 보여줄지 모르지만 아니 바꿨잖아요. 자기 뜻대로 당원도 바꾸지 않습니까? 당원이 국민으로 보면 헌법 같은 건데 이렇게 쉽게 바꾸는 정당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말로만 국민 하는데 진짜 국민들 정말 민망한 국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이신 김준희 대표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 하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 더 이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원래 뒤에 항상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요. 모든 말에는 뭐뭐 했지만 뭐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화법이 당연히 맞서 싸우는 것에 있고 영수회담을 뭐 할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수회담을 하면은 누가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협조를 요청하는 거고 지금 새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격이 뭐 원래도 뭐 야당 대표가 높지만은 이제 이 맞상대라는 거를 이제 각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굳이 할 것인가? 어차피 협조는 물 건너간 것 같고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영수회담은 기소 여부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 2주 남았거든요. 그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주 남았어요. 조만간 기소될 거고 나머지도 공소시효가 짧은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9월 달에 줄줄이 기소가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전에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김치찌개 회동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기자들한테도 김치찌개 사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사셨는데,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전국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야당하고 협치를 지금 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게 지지율이 잘 나올 때 오히려 그런 거 되게 대통령이 흔쾌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여당도 이 상황이고 보통 그리고 야당하고 1대1로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서 여당하고 같이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당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누가 들어올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 만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내 당원주의가 이루어질지 그거 두고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첫날 일정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협치에 대한 각오를 밝힌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건 다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지금 협치가 되겠어요? 오히려 당내에 중요한 요직에 소위 친명이 아닌 비명이나 친문으로
반명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을 뭐 앉히면서 같이 하자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런 상징적인 것들은 다 해요. 그리고 제가 이왕이면 영수 회담이 됐던 아니면 여당 대표를 껴서 했던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허를 치는 그러한 그 전략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위해서 특히 초거대 야당인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을 예. 공개적으로 다 국민들 앞에서 이런 거 그렇게 민생과 그 경제를 위해서 협조하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협조해야 되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반명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적기인데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새 지도부 면면이 이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이분들이 이제 최고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첫 모인 모습을 보셨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은 이제 한 명, 그죠? 고민정 최고위원이 2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은 한 명도 없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호남이 한 명도 없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여러 차례 지금 그래서 호남 민심은 조금 너무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뭐 투표로 결정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당직 아니면 지명직 최고위원회에서 조금 이재명 당대표가 배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미 없습니다. 예. 왜요? 그냥 왜냐하면은 예. 각을 세우는 비명이 아니라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죄송한 말씀인데 좀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 저 말씀 좀 말해도 많이 좀 바꾼 사례가 있거든요. 각을 세우겠다 그러던데요. 저는 그렇게 예. 보지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뭐 발언들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범친명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독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이거 뭐 당내 목소리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개파가 그렇게 되거나 최고위원이 그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갈 거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민주적인 절차라면은 그거는 그 당이 정치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법 리스크를 두고 직무를 정지할 것이냐, 뭐 이거를 정치 탄압인데 이거를 구제를 할 것이냐, 그게 지금 가장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